Ignition. Lift off. Lift off. You want a piece of me, boy?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리스트. 네, 이제 7월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뭔가 독특한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남들이 다 하는 여행은 이제 지겹다시는 분들 지금부터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정면승부 마이 버킷리스트에서는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유럽 소도시를 여행하는 법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럽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럽의 작은 도시를 걸으면서 느끼면서 낭만을 우리가 충전시키는 방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여행, 특히 소도시 여행의 전문가인데요. 백상현 여행작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백 선생님 풍모 자체가 네. 여행하는 이 노마드, 보헤미안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늘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인생 자체가 여행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유럽 하면 뭐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 로마 뭐 이렇게 유명하고 큰 도시를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유럽의 작은 도시를 여행하는 이유가 뭘지 소도시 여행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먼저 주셔야죠.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뭐 파리, 런던, 로마 이런 대도시를 여행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정에 약간의 공백이 생기면 네. 지도를 펼치고 근교 소도시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그 소도시에 갔을 때 진짜 여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여행길에서 친구도 더 많이 생기고 네. 또 현지의 어떤 숨어있는 장인들이라든가 맛집 또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제가 약간 어떤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으로 여행을 했다면 네. 소도시에서는 제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 그 속에 그냥 쑥 빠져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소도시 여행은 어떤 개성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여행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여행 중에 우연한 경험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네. 이젠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이제 찾아다니시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째 네. 소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15년째. 네. 굉장한 관록이세요. 사실 전 이해가 되는 게 유명 도시에 가면 그 관광지에 가면 다 관광객들만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그냥 관광객 중에 하나지. 네. 정말 내가 프랑스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 좋습니다. 이처럼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소도시 여행인데 국내 여행 상품을 보면요. 되게 흔히 아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짜여지잖아요. 그 패키지 상품들의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 일단 편리하고 그리고 이동이 용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숙소라든가 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네. 또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줄 공연 이런 게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대도시 중심으로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관광 인프라가 그렇죠. 집중돼 있으니까 네. 어쨌든 편하다. 또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격을 조금 이제 낮출 수도 있는 그렇죠. 메리트가 있겠죠. 자, 오늘은 유럽 여행의 중심 국가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프랑스. 프랑스의 소도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수도는 이제 파리인데요. 파리를 중심으로 꼭 가봐야 할 매력적인 도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도 파리 근교 지역을 우리가 일드 프랑스 지역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파리 여행을 하다가 이제 지도를 펴고 어디 근교에 가볼 만한 데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곳들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고흐의 마지막 생애가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오베르 슈르와즈라는 곳. 네. 그곳에 가면 뭐 파리에서 교회선 열차 타고 1시간이면 가거든요. 네. 그곳에는 고흐가 묵었던 라브 여인숙도 있고 또 그림의 소재가 된 시청사 뭐 오베르 교회 네. 또 그 유명한 까마귀가 나는 밀밭 네. 그 그림의 장소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내려서 기차역에 내려서 마을을 걸으면 고흐가 그렸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장소마다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고흐의 그 마지막 생애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그림이 굉장히 격정적이어서 네. 실사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좀 다르죠. 유화로 그려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그림에
거리의 카페가 여기구나. 그렇죠. 밀밭이 여기구나. 그렇죠. 또 별이 빛나는 밤에 이 하늘이구나. 그렇죠.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감흥은 정말 실제 그림 보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직접 걸어봐야 하고 그 공기를 맡아봐야 하고 네. 그 눈으로 그걸 보면 정말 다르죠. 확인을 갑니다. 백 작가님은 그곳에 가보신 거죠? 가봤죠. 네. 오베르의 거리를 걸어보신 걸어봤죠. 거죠? 네. 밀밭도 봤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가면 정말 그 마을 뒤편에 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인데요. 네. 그 이렇게 걷다 보면 거기에 바로 고의 묘지가 있어요. 진짜 묘지가. 그 마을 바로 뒤 공동묘지에. 네. 동생 태호의 묘지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근데 정말 화려하게 꾸며놓지 않고 담쟁이가 덮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수수하게 그대로 있는 거죠. 정말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헌화하고 잠시 이렇게 머물렀다 가고 그런 모습들도 정말 보여줬습니다. 정말 고흐의 생과 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겠네요. 네.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또요, 이 프랑스의 정원이라고 하는 이 루아르 지방인가요? 멋진 성과 와이너리 순례가 아주 매력적인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은 어때요? 이것도 정말 볼만한 곳들이 많죠.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하는 루아르 강을 따라서 네. 녹음이 우거진 언덕도 있고 또 풍요로운 들판들 또 계곡 곳곳에 고성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몇 가지 저 성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고성들이 한 80여 개가 있어요. 80여 개나. 강을 따라서 곳곳에 숲속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곳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삶을 살았던 곳. 그리고 모나리자를 완성한 곳인 앙부아즈 성. 네. 또 영주들이 대대로 6명의 여성들이 영주가 되어서 6 여인의 성이라고 불리는 신홍서 성. 그건 정말 이렇게 보면 우아합니다. 아주. 네. 여성적인 느낌이 나나요? 그런 성의 느낌이 성? 네네. 이 성이 또 좋은 게 성 안에 와인 카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와인 지하 저장 창고가 있어서 네. 그 와인 투어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 고성이지만 네. 지금도 그 안에는 와인이 저장돼 있고 그렇죠.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와인을 파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야, 맛볼 수 있고 멋지네요. 정말 뭐 옛 영주가 된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고 6 여인들의 성. 그쵸.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무대가 된 네. 위세성 뭐 이런 성도 있고요. 정말 뭐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곳만 한참 돌아도 이 루아르 강 따라서만 돌아도 80여 개의 성이면 그렇죠. 생전에 다 보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멋진 곳입니다. 와인까지 마실 수 있다. 요즘 국내에서도 와인이 많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요즘은 지중해의 낭만 이거 꿈꾸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중해 하면 뭐 요즘 경제가 어려운 그리스 이렇게 떠올리시지만 이 지역을 이제 코트 다쥐르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이 코트 다쥐르 지역에 가보면 가슴 설레일 만한 예쁜 도시들이 있다고요? 정말 많죠. 이곳에 코트다지르는 쪽빛 해안이라는 뜻이죠. 쪽빛 해안. 그 바닷물 색깔이 네, 네. 쪽빛이어서 정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쑥 지나가다 보면 그 한쪽에 기차 창문 밖으로 그 바닷물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가슴이 그냥 막 뛰죠. 저절로. 기차가 해안선을 달리는군요. 그렇죠. 해안선을 달리죠. 우리나라 정동진처럼.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유명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제로 유명한 깐느. 예. 네, 깐느 있고 남프랑스. 그렇죠. 레몬 축제로 유명한 망통. 또 니스. 그리고 F1 경기 관리는 모나코. 이게 쭉 해서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는 지중해 해안. 이게 바로 코트다지르죠. 이야, 저도 니스에서 카를 렌트해서 모나코의 그랑 카지노까지 이렇게 달려봤는데 네네. 마침 요트 경기가 펼쳐지는데 그림이구나 싶은 느낌이 네네.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 떠오릅니다. 자, 프랑스 하면 와인의 본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얼마 전에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스트라스부르를 중심으로 와인가도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이 와인가도에서 들려볼 만한 예쁜 도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와인가도는 그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스트라스부르 근처에서 시작해서 남쪽의 텐까지 한 170km 정도 되는 포도밭인데요. 이곳엔 대표적인 마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드리는 곳이 리크위르라는 곳인데요. 알자스의 진주라고 불려요. 이곳은 정말 알자스 전통 특유의 목조 주택 있죠. 그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목조 주택과 포도밭이 언덕에 포도밭이 배경으로 쫙 이렇게 있어서 골목마다 꽃들이 또 수놓아져 있고 해서 정말 이곳은 동화 같은 곳이죠. 동화. 이게 사실은 알자스 자체가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분쟁에서 여러 스토리를 담고 있는 곳인데. 자, 이제 유럽 소도시 여행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의 소도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 버킷 리스트요. 나만의 유럽 여행 떠나는 법. 오늘은 프랑스를 다녀왔고요.
지금까지 유럽 여행, 특히 소도시 여행 전문가 백상현 여행 작가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독일 소도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